네, 다음으로는 이제 점성과 이제 푸아제유 법칙에 대하여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다룬 유체에 관계된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마찰이 없는 이제 이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이렇게 다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이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자, 베르누이 자, 방정식이 이렇게 지배를 받고 그 유체에 관계된 에너지가 결국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실제 이 유체에 있어서는 분자들의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운동할 때 마찰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 자, 이 얘기는 흐르는 어떤 관과 유체와의 마찰도 있지만 이 유체 내부에 있는 마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유체가 가지고 있는 유체 내부 마찰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체 내부의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얘기하게 될 이 점성과 관련된 얘기가 될 것이고, 점성과 관련된 얘기가 될 것이고, 얘네들 바로 그 밀도의 개념도 이렇게 관계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각의 밀도와 관련해서 밀도를 포함한 물리량인 점성을 갖고 이제 바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마찰이라고 하는, 여기 나타낸 이 마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점성 마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성 마찰에 관계된 얘기를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성은 비스코시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바로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밀도와 관계되는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이 점성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유체의 속도에도 비례하고 그 유체의 점성 계수와도 비례한 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실험적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마찰이 물이 흐르는 것하고, 예를 들어 흙으로 된 도랑에서 물이 흐를 때와 또는 끈적끈적한 좀 더 이 점성이 있는 유체가 흐를 때 그 흙이 파이는 정도가 틀린 것으로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현상적인 것들을 비교했을 때 그 속도가 빠르면, 점성이 낮다 하더라도 유체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도랑에 있는 흙이 많이 패이겠죠. 그리고 방금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좀 더 물보다 끈적끈적한 거라면 좀 더 유체하고 흙이 이렇게 많이 쓸려 내려오는 그런 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실험적으로 유추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점성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속도하고 점성 계수, 물질이 유체가 갖고 있는 이 점성 계수와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성 마찰의 결과로 인해서 유체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 빠르고 벽으로 갈수록 느려지게 된다. 이 점성 자체가 갖고 있는 유체 자체가 갖고 있는 점성 때문에 내부에도 마찰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끈적끈적한 또는 어떤 이 점도에 따라서 당연히 이 관 내, 즉 흐르고 있는 여기서는 파이프를 얘기했지만 파이프든지 또는 혈액인 경우에 대해서는 혈관에 벽에 붙어 있는 이 맞닿아 있는 그런 유체의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속도가 느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성이 있는 유체에서 각 부분에 있는 이 유체의 흐름을 측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미나 플로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유체는 한 가지 형태, 한 가지의 어떤 이 성질로 되어 있지만 마치 이게
속도가 다른 것들이 서로 겹쳐져 있는 형태로 이렇게 취급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라미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한 가지이지만 이 속도, 흐름이 속도가 다른 유체인 측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측류, 각각에 따른 측류에 대한 속도를 이렇게 나타내 보면 이 그림이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혈관의 속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중심에서는 당연히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될 것이고, 점점점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속도가 늦어지는 이제 벡터로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인 경우는 물론 그 각각이 갖고 있는 그 점성 마찰, 즉 유체가 가지고 있는 점성 마찰이 있지만 그 점성 마찰에 의해서 요 내부의 벽과 맞닿아 있지 않은 요 부분일지라도 점점점 속도가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이렇게 그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점성을 고려를 할 때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 점성, 자, 비스코시티, 점성을 우리 고려할 때 아까 그 중요한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게 되면 우선 반지름이 R이고 길이가 L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반지름이 반지름이 R이 되겠죠. 이 R이고 길이가 L이라고 했었을 때, 자, L이라고 했었을 이 원통형 관을 흐르는 측류의 흐름률. 자, 여기서 새로운 이 물리량인 그 흐름률이라고 하는 이런 물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각각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이 유체에 대한 이 흐름률, 즉 중간에서는 어느 만큼 흐르고 이 흐름의 정도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앙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흐르는 속도가 다름으로 인해서 이 흐르는 정도가 틀려질 것인데 이 흐름률을 얘기를 하게 바로 푸아제유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아제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해보면, 자, 푸아제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점성이 있는 유체가 이 측류를 만들어서 흐를 때 그때의 흐름률이 바로 푸아제유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자, 점성을 갖는 유체가 자, 측류를 가지고 흐를 때의 흐름률, 즉 이 정도, 즉 정도를 설명하는 법칙이 바로 그 푸아제유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것과 관련된 이 푸아제유 법칙은 요 박스 안에 나타내 있는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요 그 푸아제유 법칙을 유도하는 과정은 생략을 하고 그냥 단지 요 개념에 관계된 개념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1과 P2의 차이인, 즉 여기에 있는 흐름률에 관여되는 P1과 P2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원통 양 끝에, 즉 우리가 단위 길이당 여기에서 흘렀을 때의 양과 여기에를 흘렀을 때의 양에 대한 압력의 차이를 바로 P1과 P2로 이렇게 나타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개수, 에타, 이걸 에타라고 있습니다. 자, 에타라고 있고, 그러니까 표시로, 이건 이제 그리스 문자인데, n과 비슷하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다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점성 개수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걸 이제 에타라고 읽고, 단위로는, 자, 다인 곱하기 세크에다가 단위 면적을 나눈
이 단위가 되겠고, 자, 이거를, 자, 푸아즈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요, 뭐, 자세한 이 점성계에서 관계된 것들은,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아니기는 아니지만,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자, 이 점성계수라든지, 이 압력에 대한 차이에 의해서, 푸아즈의 법칙이,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아직 이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는 이제 물리량인 그 점성과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우리 기억해 두어야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만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유체에 대해서 이 점성을 이제 나타낸 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물인 경우, 물도 유체이기 때문에, 자, 물인 경우에 대해서 온도가 20도일 때, 점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 0.01, 자, 푸아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성 계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푸아즈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글리세린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 20도씨인 경우에 약 8.3 푸아즈 정도가 됩니다. 자, 이거는 비교해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이 점성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은인 경우에 대해서는 온도가 20도일 때 약 0.0155가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기인 경우에 대해서는 20도씨인 경우에 이 공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체이기 때문에 기체로서 유체이죠. 그래서 이거는 점성이 바로 0.000018 정도가 됩니다. 온도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한테 관심 있는 이 혈액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 체온이 37도 정도가 37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37도인 경우에 대해서 점성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약 0.04 정도가 0.04 푸아즈 정도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 물에 비해서 약 4배 정도가 점도가 좀 더 끈적끈적하다 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의학에서는 이 혈액의 이 점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판정을 이게 할 때가 있는데요. 이 점도에 따라서 이 점도를 관여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많이 있겠죠. 혈액 내부에 있는 적혈구라든지 백혈구, 좀 혈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 구성 물질 간의 변화로 인해서 이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거나 또는 이제 낮아지거나, 자, 이런 될 것이고, 자, 이걸 다 임상적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가 되면 뭐 이런 질환이 의심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판단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 점성은 유체로서, 자, 37도에서는 정상적인 범위가 약 0.04 푸아즈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성은 우리 여기서 표현했던 것처럼 점성은 일반적으로 이제 온도의 함수로 이제 유체가 차가울수록 점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그래프를 참조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바로 점성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낮아지는 경향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물리학적으로는 이제 열운동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열운동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 물을 예를 들어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 마치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느냐면, 일반 이 철판 위에, 차가운 상태의 철판 위에서 물이 흐름하고 약간 이 철판이 가열되어 있었을 때의 흐르는 물의 정도가 사실 틀리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눈으로 구분하기 쉽진 않지만, 아무튼 온도가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점성이 낮아진다. 그래서 낮아지다가 결국 물인 경우라면, 자, 액체에서 바로 기체, 똑같이
그 유체이긴 하지만 유체의 그 상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이 상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각 액체를 서로 구성하고 있는 이 분자 간에 또는 이제 원자 간에 그 힘이 점점 작아져서 서로 그 결합력이 점점 약해져서 서로 독립을 하고 그 고리가 끊어지면서 이제 그 기체가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그 상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점성 또한 이렇게 작아지고 그 작아진 것 때문에 서로 결합력이 결합력이 작아져서 서로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그림은 요 파란색 부분은 자, 온도가 낮은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리고 점점 이 온도가 높아질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삼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분산되는 정도가 여기서 오는 것처럼 점점 이제 이 형태가 이렇게 많이 흐트러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요 상태가 이제 상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거는 바로 점도 또한 이렇게 그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 결합력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다시 결합력이 낮아지게 되고 결국 상변화로 이렇게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 점성이라고 하는 이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유체인 경우에 대해서 유체의 흐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혈액인 경우라면 이제 혈류가 되겠죠. 자, 혈류에도 굉장한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바로 점성으로 인해서 이 유체의 흐름이 많이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이 점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아까 잠시도 언급을 했겠지만 그 혈액의 그 점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질환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포화 방정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화제의 방정식은 이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점성인 유체에 대해서 층류들 간의 어떤 그 흐름률을 정의하는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식이 바로 이제 이 식이었는데, 자, 포화, 자, 제유, 자, 법칙인데, 이거는 이제 흐름률을 얘기를 하죠. 자, 흐름률. 근데 어떤 흐름률이냐면 바로 점성유체인 경우에 대해서 층류가 갖게 되는 이제 흐름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률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러한 그 값을 갖게 되고, 요거를 P1과 P2, 즉 그 길이 L인 파이프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흐름률을 이 압력의 변화, 즉 이 흐름률에 대한 비율을 갖고 흐르고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층류가 흐르고 있다, 어떤 흐름률 Q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임의의 위치, 요 위치에서의 압력 P1이라고 하고, 이 위치에서의 압력이 P2인 경우에 요 압력의 차를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혈관 내 혈액의 흐름 바로 이제를 나타내는 흐름에 대한 압력인 바로 혈압이 되겠죠. 자, 혈압인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포화제유 법칙에서부터 포함되어 있는 P1-P2를 자, 이와 같이 변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성이 있는 유체의 흐름에서는 항상 압력이 강하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압력의 강하, 유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바로 압력, 이 강하율이 되겠죠. 이 압력 강하가 발생을 하는데, 이 압력, 이 강하라고 하는 것은 이 관에, 즉 파이프 반지름인, 파이프 반지름 여기서부터까지 여기 R이죠. 파이프 반지름이 R의 요 식에 의하면 4제곱에 반비례한다. 즉 R 4의 역수에 비례한다. 압력 강화라고 하는 그 정도만큼, 즉 요 혈관의 사이즈, 나머지는 다 일정 하다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에타도 변하지 않고 그 흐름률도, 측류에 대한 흐름률도 변하지 않다라고 하면, 결국 변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분자항에 있는 혈관 또는 이제 파이프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압력의 강화는 결국 이 R 4승의 역수인 값에 이제 비례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유체가 이 마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체 면적이 넓으면 마찰에 의한 손실하고 그에 수반되는 압력의 변화가 아주 작아서 무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떠한 이 얘기가 되느냐면 물리적인 상황은 마치, 그러면 파이프가 작은 곳인 경우에, 즉 혈관이 항상 압력 강화가 일어나는데 혈관이 점점 작은, 즉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자, 모세혈관이 이렇게 아주 작은 모세혈관이 각 몸의 끝부분으로 이어져 있고, 대동맥이든지 소동맥이로든지 간에 피가 흐르고 나오고 하는 그런 곳인 경우에 이 직경이 차이가 분명히 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력의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이 혈관의 그 신축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압력이 당연히 이 압력의 변화는 분명히 생길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그 모든 부분, 즉 이 손가락 끝에 있는 이 혈관 내부에 있는 압력하고 또 심장 부근에 있는 그 혈관 내부의 압력이 각각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 그 인체 내부에 있는 그 혈류들은 거의 유사한 그 혈압을 가지고 있죠. 즉 그 혈류의 압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마찰이 있지만, 점성을 갖고 있는 마찰이 있지만, 면적이 넓고 또는 그 면적이 넓음으로 인해서 이제 마찰이 작용하고 이 대한 손실이 아주 압력 변화가 작게 유도가 되고, 그 압력 변화 작은 값은 우리가 마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은 값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의 그 혈압은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과 같은 경우는 항상 비교할 때 항상 이 전압이란다. 압력 강화는 항상 일어나지만 우리 인체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혈관의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환경적인 신축성이겠죠. 신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환경들 때문에 이러한 압력 강화가 아주 작게 이루어지고 그 값도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모든 이 혈관 내의 압력은 같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측정할 때 우리 이제 팔뚝 요 곳에 이렇게 혈압을 측정을 하게 되지만, 이 압력이 손가락에 있는 모세혈관 내부의 압력과 거의 같은 이유는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 때문에 압력 강화는 아주 있기는 있지만 아주 작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난류와 관계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흐름이 일정하지 않고, 자, 흐름이 일정하지 않고
자, 어지럽다. 뭐 어지럽게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난류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